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101년 한국 영화 역사뿐만 아니라 92년 오스카 역사도 새로 썼습니다. 기생충은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올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은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인 할리우드에서 자막의 장벽과 오스카의 오랜 전통을 딛고 작품상을 포함해 총 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한국 영화 기생충이 4관왕에 오르자 외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며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면서 기생충의 수상을 세계의 승리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AP는 제목 그대로 기생충은 미국 역사상 시즌, 궁극적으로는 역사에들로부터 오스카 유권자들을 매료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생충의 수상은 오랜 세월 외국 영화를 낮게 평가해오는 데 만족해온 미국 영화상의 분수령이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P는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은 그간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다양성이 부족하고 여성 영화 제작자들이 후보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충의 승리는 할리우드의 전격적인 변화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전진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생충의 수상은 오스카 유권자들이 비난해온 이들이 요구해온 좀 더 포용력 있는 오스카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봉 감독 역시 이날 수상 소감에서 오스카가 과거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불렀던 시상 분야를 이번에 국제영화상으로 새롭게 명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상징하는 방향을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CNN 방송은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으로 오스카 역사에 남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 경쟁작들에 비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지금껏 오로지 11편의 국제영화만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중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날 오스카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 수상자로 3번이나 무대 위에 오르며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봉 감독은 마틴 스코세이지, 토드 필립스, 샘 맨데스, 퀸틴 타란티노 등 쟁쟁한 감독들을 제치고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봉 감독은 감독상 수상자로 3번째 무대에 올라 마틴 스코세이지, 퀸틴 타란티노 등 거장 감독들에게 존경을 표시한 뒤 수상 소감으로 오스카에서 허락한다면 이 트로피를 텍사스 전기톱으로 잘라서 5등분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해 큰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봉 감독은 이어 영화를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책에서 읽었다. 그 말은 마틴 스코세이지의 말이었다라고 말하자 카메라는 마틴 스코세이지를 비췄습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과 스코세이지에게 브라보를 외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봉 감독은 또 객석에 앉아있던 퀸틴 타란티노 감독을 퀸틴 형님이라고 부르며 봉 감독의 영화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좋아해줘서 고맙다라면서 I love you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날 화제가 된 수상 소감은 국제영화상 수상 후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줄곧 통역을 통해 소감을 전하던 봉 감독이 직접 영어로 I'm ready to drink tonight until next morning. 오늘 밤은 술 마실 준비가 돼 있다. 내일 아침까지 말이다 라고 말하자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큰 무대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센스 넘치게 발언하는 봉준호 감독입니다. 5개월여간의 오스카 캠페인의 마무리를 아카데미 4관왕으로 마친 기생충팀과 봉준호 감독님께 축하를 전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3개 부문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엄청난 감동과 충격에 빠져버렸죠. 기생충은 오스카 92년 역사마저 새로 써버렸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것입니다.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 소식에 뉴욕타임즈는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오스카의 백인 남성 중심에 대한 비판으로 대표되는 보이콧에 맞서 인종 다양성 확보에 노력한 역사적인 승리이다. 사실 기생충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아카데미의 변화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아카데미상은 백인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정하면서 유색인종 차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2016년에는 영화인들의 보이콧 선언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여성 영화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페미니즘 논란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아카데미는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기생충은 변화의 움직임에 딱 떨어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카데미 작품상은 반트럼프 노선의 영화들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흑인 동성애자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문라이트가 백인 예술가들의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를 꺾었습니다. 2018년에는 멕시코 출신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종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려낸 세이프 오브 더 워터, 사랑의 모양으로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에는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와 백인 운전사의 우정을 다룬 그린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생충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데 가장 적합한 작품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 불평등, 자본주의 폐해, 인간의 존엄성 등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백인 우월,
백인 중심의 주의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카데미상은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9천여 명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아카데미는 다양성 추구를 위해 지난해 59개국 출신 842명의 영화 관계자들을 새 회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은 다른 상과 달리 소수의 심사위원들의 조율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순수 투표로만 이루어지죠. 따라서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러면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에 미국 행정부는 입장을 냈을까요?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 영화 기생충에 출연한 한국 배우들과 제작진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작품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하며 기생충이 영화사에 남긴 새 역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변인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짜파구리를 먹으며 수상을 축하한 트윗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짜파구리는 기생충에 등장한 라면으로 영화를 통해 외국인에게 알려진 간식입니다. 해리스 대사 역시 봉준호 감독에게 무한 축하를 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은 어떨까요? 백인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탄핵에서 갓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 관리 차원에서 축하 메시지를 띄우지 않을까요? 무척 궁금하네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었습니다.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국제단편영화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4관왕의 위협을 이뤄냈습니다. 기생충은 92년의 아카데미 새 역사를 기록했고 101주년을 맞이한 한국 영화에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비영어 영화로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은 최초였고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동시 수상한 것은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많은 미국과 해외 언론들은 기생충의 강력한 경쟁자 1917이 작품상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영화 기생충 예상과 달리 아카데미 주요상을 휩쓸자 미국, 영국 등 외신들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매체들은 역시 기생충의 오스카 쾌거를 속보로 긴급 타진했습니다. 미국 CNN은 기생충은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사를 만들었고 역사로 남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1917이 선두라고 생각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결과이지만 시상식 시즌 동안 업계, 비평가들이 보여준 기생충에 대한 찬사에 비춰보면 완전한 충격은 아니다. 기생충이 경쟁작들에 비해서 너무나 강력했다. 봉준호를 위한 파티를 준비하라.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외국어 영화가 마침내 오스카상을 정복했다. 지금껏 어떤 한국 영화도 헐리우드 최고상의 후보로 오른 적이 없었다. 화이트 오스카에 대한 역사적인 승리다. 계급 투쟁을 이야기한 기생충은 유권자들이 미래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인이 오스카 역사를 새롭게 썼다. 기생충이 만든 역사적인 밤이다라며 축하했고 버라이어티는 기생충이 역사를 만들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영화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영화로는 드문 승리다라고 치켜세워줬습니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면서 이를 두고 세계의 승리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오스카는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현대사회 초상화를 그려낸 기생충을 택했다면서 기생충은 제목 그대로 미국 영화상 시즌,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달라붙어 오스카 유권자들을 매료시켰다. 오랜 세월 외국 영화를 낮게 평가해온 미국 영화상의 분수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 100년 영화사상 첫 아카데미 수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 중국의 한 네티즌은 한국 영화는 정말 뛰어나다. 국산 영화는 한숨만 나온다고 탄식했는데 일본에서는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자 야후재팬의 봉준호, 기생충, 작품상 납득이 돼? 라는 황당한 설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76%가 넘게 압도적으로 납득이 된다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칭찬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도 훌륭했다. 송강호 연기는 언제나 훌륭했다. 주제는 무겁지만 속도감 있는 스토리가 재밌었다며 최근 일본의 기생충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동안 후보, 수상자의 영어권, 백인, 남성 위주로 이름을 올려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기생충의 수상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더 포용력 있는 오스카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고 가디언도 오스카는 자본주의를 풍자한 기생충에 작품상을 안기며 화려한 반전을 펼쳤다면서 오스카의 유권자,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자신들의 포용력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지난해와 올해까지 전 세계에서 200여 개에 이르는 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 영화로는 가장 많은 205개국에 수출되면서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면서 당시 열린 칸 필름마켓에서 192개국에 선판매됐습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입을 분기별로 보면 영화 기생충이 개봉한 2분기 수입이 22억 5천만 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역시 분기 기준으로 2018년 2분기 이후 역대 2위 기록입니다. 기생충의 월드와이드 수익은 약 1926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 역대 최고 흥행 영화인 명량을 넘어선 기록으로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기생충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었기에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한 번의 흥행몰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진심 TV 미국 영화계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아 아시아 첫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수상에 이은 사관왕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칸의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건 익히 들어온 유명 영화들도 해내지 못한 65년 만의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영화 기생충은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면서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빈부격차 문제를 풍자한 기생충은 전 세계 영화평론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걸 증명해냈고 앞으로도 관객들의 무수한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반응을 볼까요? 아시아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영화는 저 멀리 나아가 있다. 한국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굉장하다. 사관왕은 유명 감독들도 해내기 어려운 수준. 축구로 치면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들과 같아. 일본의 영화사나 방송국 등이 주도하는 순간부터 이런 쾌거는 어려워졌다. 반면 한국의 영화계는 정점에 올랐다. 한국 영화는 멋진 작품들이 많다. 일본 영화도 미남미녀, 만화 같은 영화는 축소해야 한다. 솔직하게 사관왕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이야기 전개도 희로애락과 신축성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다. 솔직히 흥미로운 작품이다. 국제영화, 감독, 각본, 작품상까지 아카데미를 완전 정복했다. 아시아 영화의 역사가 바뀌었다. 세계에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일본의 영화는 수준이 다르다. 바보 우익들의 비명소리는 언제나 즐겁다. 어느 나라에서나 재밌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였다. 세계는 한국을 공감한다. 반면 일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일본은 매년 코난이 히트치고 있는 나라. 반신반의하며 기생충을 보았다. 수년 만에 재밌게 본 영화로 기억할 것 같아. 영화계는 한국이 단연코 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일본 영화도 한국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일본의 음악과 영화는 정말 수준이 낮다. 연기력과 가창력이 부끄럽게 만든다. 문화에서 대한민국에게 지고 경제력으로는 중국에게 밀렸다. 이제 일본 영화인들은 한국 유학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은 영원히 불가능한 위협을 달성했다. 내 노익들의 절규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린다. 한국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천재 감독의 천재적인 영화가 나왔다. 봉준호 감독이 일본인이었다면 절대 이룩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한국의 자본이 미국까지 잠식했다. 한국인이 미국 아카데미의 역사를 바꾸고 미국도 제1차 한류가 시작된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영화도 아카데미에서 통한다는 인식이 세계로 퍼진다는 것은 틀림없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음악도 영화도 미국에게 인정받는 한국. 내 노익들은 오늘 하루는 컴퓨터와 단절할 것이다.